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지원 유닛 리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작가 지원 유닛이라고 하는 팀은 4개 팀이 좀 합쳐진 유닛이라고 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관계 영입, 그러니까 작가님들 모셔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팀, 그리고 작가 교육팀, 그리고 촬영을 또 내부에 포토그래퍼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있는 팀,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오프라인 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디어스에 입점해 계시는 작가님들 총 몇 분 정도?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요. 한 18,300명? 월 기준으로 한 600명에서 800명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점하는 것부터가 되게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냥 입점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입점이 되는 게 아니라 입점 심사라는 거를 저희 작가관계 영입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깐깐하게 고르시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오픈 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좀 심사를 보고 있고 일평균으로 한 4에서 50팀 정도가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합격률이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점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심사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심사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사진 퀄리티,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침대 위에서 식탁에서 그냥 찍어서 올리시면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진 퀄리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작품의 차별성,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작가님 작품들과 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렇기도 하고 완성도라고 또 작품 완성도라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공적 요소가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그 트렌드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품의 표현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작가님이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더라도 요구를 잘 표현하지, 글이나 사진으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표현력,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사진 퀄리티, 작품 독창성, 작품 완성도, 그리고 작품의 표현력, 그리고 시장 경쟁력, 이렇게 5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잘 팔리는 그 에어팟 케이스를 좀 예로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심사 기준이 이제 그 사진이잖아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둡거나 칙칙하게 촬영을 해주시면은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진은 일단 많이 봐야 돼요. 같은 카테고리 작가님이, 그리고 인기가 있는 분들이, 실제로 판매하는 잘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좀 사진을 찍어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은 좀 모방을 해본다, 사진을 찍는 방식, 구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은 좀 빠르게 그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품성이라고 하면은 직접 만드는 뜨개로 뜨는 이제 에어팟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프린터를 한다든지 전사를 한다든지 하는 에어팟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그냥 잉크로 한번 출력을 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출력하는데 고객의 커스텀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단순히 색상만 넣는다, 이니셜만 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고객이 주신 이미지를 재가공해서 그거를 새겨 넣는다든지 커처를 그려서 네네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입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작품 표현력, 시장 경쟁력, 이게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시장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50,000원에 파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 조금 판매가 가능할까? 라는 고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떨어지셨더라도 다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수정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심사를 그냥 불합격했습니다라고 가이드 드리지 않거든요.
요런 거 다음에는 신청해 주실 때 보완해 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런 재심사 요청을 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약간의 가점을 드려요. 이 작가님은 정말 열정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시더라도 그 심사 기준 저희가 알려드린 피드백을 조금 더 수정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회신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합격될 확률이 충분히 올라가실 겁니다. 네. 그 직접 이렇게 작가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거의 한 60%가 이제 심사로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거의 한 30%는 또 저희가 직접 아웃바운드 영입팀이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모셔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셔올 때는 어떻게 좀 이렇게 찾아내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트렌드가 빠르게 반영되는 것들이 SNS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든 작품을 이제 SNS로 공유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단계에서부터 발굴을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스에 모셔서 성장시키고 브랜드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사실상 요즘 가장 좀 판매가 잘 되는 거는 폰 케이스랑 에어팟 케이스인데요. 저도 작가님 에어팟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뭐 각인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흔하게 살 수 없는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재질로 된 것이 아니라 뭐 이태리 가죽으로 된 그런 폰 케이스 아니면은 뭐 에어팟 케이스 아니면은 제가 뭐 커플이다 라고 하면은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들어간 폰 케이스, 뭐 가죽 케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엄청 귀여운 것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이제 폰 케이스나 에어팟 케이스라고 하면 좀 스테디셀러라고 해야 될까요? 꾸준히 오래 사랑받는 품목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스터디셀러라고 하면은 액세서리일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소재부터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뭐 원부자재를 조립해서 만드는 액세서리도 있지만은 뭐 도자기를 가공해서 만드는 아니면 슈링클스라고 하는 소재를 뭐 가공해서 만드는 아니면 유리를 가공해서 만드는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재료들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좀 아이디어스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아이디어스 수공예품 이제 거래 중에 플랫폼을 출발한 거잖아요. 네.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수제청 같이 음식류도 많이 이제 점에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스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이 제품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좀 다루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게 보시면은 그 흔히 생각하는 막 공예 작품, 뭐 핸드메이드 작품 막 그런 것들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이디어스는 그런 범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에서 그 창작자나 작가가 개입이 된다. 수제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이 그런 재료를 구해서 다듬고 만들고 어떤 레시피로 생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디어스의 판매가 가능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커스텀이 되느냐, 고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좀 커스텀이 반영이 되느냐,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뭐 아이디어스에서는 좀 이런 것까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좀 특이한 케이스가 좀. 요거는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작가님들이 의아해하시는 품목 중 하나인데요. 농축수산물이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핸드메이드다, 공예다, 뭐 범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농축수산물이 어떻게 보면은 씨를 뿌리고 직접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가치를 인정하고 시장성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농축수산물 작가님들,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모셔서 입점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요리로 가공되지 않은 정말 원재료. 네, 맞습니다. 뭐 목장이라든지 뭐 치즈를 하는 작가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과 농장, 뭐 토마토, 쌈채소, 그리고 뭐 어부이신 분도 계시고요. 뭐 장어를 양식하는 분, 뭐 송어를 양식하는 분,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도 지금 판매가 되고. 네, 물고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해 계시는 작가분들의 평균 매출이 또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공예인 연평균 수입이 월 100만 원이 다 이하거든요. 그런 비율을 좀 비교해 봤을 때 핸드메이드로서 공예가로서 그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좀 열심히 활동만 하면은 금방 또 이제 판매 매출이 잘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상위 한 20%만 돼도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서 네. 상위 한 10% 되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한 1,300에서 1,400 정도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작가로서 브랜드로서 이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버는 분이 얼마 버는지 혹시 좀 월 1억 이상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할 때 이제 중개 수수료율을 얼마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네, 저희 아이디어스 수수료 정책은 뭐 고정비를 약간 내고 한 10%대의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모델이 있고 고정비를 내지 않고 한 20% 초반대를 낼 수 있는 모델이 있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티컬 커머스 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거기 혹시 얼마나 되는지 뭐 월에 5만 원 월에 5만 원. 그러면 고정비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영세한 작가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책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스타 작가가 되면 수수료율도 좀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형평성, 작가님과 뭐 잘 나가는 작가님에게 더 잘해준다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최근에 입점한 작가님, 뭐 3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활동하신 작가님 동등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스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작가분이 본인의 이제 판매처를 좀 이렇게 넓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 좀 등록을 해서 본인의 작품을 판매를 하면은 혹시 여기서 어떤 페널티 같은 거 받나요? 전혀 없습니다. 작가님 당연히 자율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페널티는 없고요. 마음대로 활동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전혀 제약이 없는. 네,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럼 뭐 독점 판매 이런 형태로 하고 계시는 분은 전혀 안 계시죠? 독점 판매를 저희가 이제 제한은 두지 않지만은 아이디어스에만 집중하시는 작가님들은 몇 분 계세요, 실제로. 여기 제일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이. 네, 수익성이 좋고 아무래도 플랫폼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은 이게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가장 판매가 잘 되는 채널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기 작품 만드시는 것만 해도 되게 바쁘실 텐데 여러 맞습니다. 가지 플랫폼 관리까지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대부분 상위 한 10% 작가님들은 그 아이디어스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한 7만 명 아이디어스 고객들 한 7만 명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93%가 핸드메이드를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처음 구매해봤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치를 봤을 때 아이디어스 핸드메이드 작가라고 하면은 아이디어스 입점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는 요소가 아니라 일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이 또 거의 한 99.3%가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스는 꾸준히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고 이런 나아가서 한국의 K크라프트라는 문화가 세계 각지 아시아에까지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손재주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이 단순히 국내에 있는 고객들에게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는 판로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